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전기로만 가는 아우디 A7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냐고요? 전기차는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번에 아우디 A7이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우디 A7 55 TFSI E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우디 A7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은 아니고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장착된 신모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롭게 출시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우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아우디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처음 타봐요. 아우디 전기차는 몇 번 시승을 해봤었지만 아우디에서 만든 PHEV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처음 시승해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아우디에서 새롭게 출시한 아우디 A7 55 TFSI E 모델의 시승기를 여러분들께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이 시승차는 아우디 위본 모터스 안양 전시장 김동현 대리님께서 차량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아우디 A7 PHEV 모델은 기존에 판매하던 아우디 A7 가솔린 모델과 똑같이 할인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디 A7 PHEV 모델 오늘 제 시승기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 계시다면 김동현 대리님께 연락해 보시면은 아주 할인 잘해가지고 상담해 주실 겁니다. 연락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이 아우디 A7 PHEV는 얼마에 출시되었길래 제가 금액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차량 금액은 9,985만 원입니다. 아우디 A7 원래 1억 넘는 차 아니었어 라고 생각 드실 텐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차의 금액을 두고 PHEV면 보통 순수 내연기관보다 금액이 못해도 몇 천만 원 더 비싸기 마련인데 어떻게 1억 미만으로 이렇게 잘라냈지? 1억 미만으로 금액을 형성을 했지? 라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알고 보니까 이 차량은 6기통 가솔린이 아니라 2.0 4기통 가솔린입니다. 그래서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17.6kWh 배터리가 탑재가 된 모델이 바로 이 아우디 A7 55 TFSI E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파워트레인 측면을 봤을 때 6기통 가솔린을 쓴 게 아니라 4기통 가솔린을 썼기 때문에 1억 미만으로 금액을 형성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6기통 가솔린에서 4기통 가솔린으로 파워트레인이 변경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출력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출력적으로 많이 좀 빠졌겠네, 힘이 빠졌겠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딱 외관을 봤을 때는 정말로 스타일리시하고 되게 섹시한 쿠페형 세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달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 가솔린이면 힘이 좀 부족하겠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가속을 해볼게요. 지금 가속을 했을 때 순식간에 100km를 넘게 되고 지금 속도감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출력적으로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PHEV 즉 17.6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전기 모터가 출력적으로 힘을 합쳐주기 때문에 이 차량의 복합 출력은 무려 367마력입니다. 그리고 토크는 51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고 웬만한 6기통 디젤에 못지않은 그런 토크감을 가지고 있고 엑셀을 쭉 밟았을 때 367마력이 이렇게 뒤를 쭉 밀어주니까 이런 느낌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4기통 가솔린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력 보조를 받는 차량이기 때문에 출력적인 아쉬움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면 장점이 있죠. 바로 순수 전기
전기로만 갈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그건 풀 하이브리드 방식에도 없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에도 없는 이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죠. 그래서 요즘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고 순수 내연기관을 사자니 야 이런저런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파워트레인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저희 집 지하차장 전기 충전소를 보더라도 PHEV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보다도 PHEV 차량들이 충전하는 빈도수가 더 많을 정도로 PHEV 차량들이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아우디 A7은 1회 충전으로 몇 킬로나 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나오는 PHEV 차량들이 보통 30km에서 50km 정도 갑니다. 이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도 1회 충전으로 47km를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회 충전으로 순수 전기로만 47km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서 제 회사까지 편도 3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출퇴근은 순수 전기로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우디 A7 55 TFSI E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배터리 용량이 결코 작은 건 아닙니다. 물론 순수 전기차에 비해서는 작은 용량이긴 하지만 PHEV 모델 중에서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고 그냥 무난한 편, 최근에 나온 차량 중에서는 그냥 중간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으로 47km를 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발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하게 되면 한 50km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량 처음에 받았을 때 42km 주행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주행을 하다 보니까 19km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EV 모드, 전기로만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내가 급가속을 한다든지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엔진이 잘 개입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전기를 좀 쓰려고 하는 로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우디 A7 PHEV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우디 차량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브 모드 5가지 개별 설정을 포함해서 5가지를 제공하고 있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이 가지고 있는 3개의 또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EV 모드가 있고요, 오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배터리 홀드 모드까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EV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순수 전기로만 가는 겁니다. 순수 전기로만 하더라도 최대 140km 이상까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고속도로인데 74km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순수 전기로만 이 고속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오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가장 스마트하게 필요할 땐 전기를 쓰고 필요할 때는 가솔린 엔진을 깨워서 가솔린 엔진을 쓰고 이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배터리 홀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잔여량이 현재 80%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 홀드 모드로 작동하게 되면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드를 사용할 때는 내가 현재는 굳이 전기 배터리, 전기 모드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전기 모드를 쓰고 싶은 그런 구간이 있어라고 했을 때 배터리를 아껴놨다가 배터리를 홀드 시켜놨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드로 3가지 모드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그냥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로 두고 사용하시면 이 아우디 A7이 가장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하게 알아서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이브리드 하면 연비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이유가 또 연비적인 부분 때문이긴 한데, 이 차량의 공인 연비는 15.7입니다. 그래서 와, 아우디 A7이 15.7이라고 엄청 높게 나오네 라고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트립 컴퓨터 상에 제가 차를 받자마자 리셋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나오는 건 무려 20.2라는 엄청난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엄청난 커다란 사이즈의 세단에서, 그것도 스포츠 세단이잖아요. 스포츠 세단에서 20.2라는 연비를 지금 트립 컴퓨터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아우디 A7을 타면서 연비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만족감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스타일리시한 그런 세단이지만 실제로 탔을 때는 연비까지 좋다. 사실 이 스타일리시함, 이 멋이라는 부분과 연비라는 부분, 효율이라는 부분,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차들이 별로 없어요. 순수 전기차들을 보면 대부분 공기압각 계수 때문에 또 차를 좀 못생기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고, 스포츠카, 슈퍼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멋지긴 하지만 연비 같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그 2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외관, 그리고 연비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고속주행을 하고 있긴 한데 연비가 또 올랐습니다. 21.1로 올라갔어요. 와, 이 정도면은 고속주행하면 진짜 만족하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내 주행할 때는 47km를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을 쓸 일이 또 없고, 이렇게 고속 주행할 때는 또 21이라는 굉장히 높은 연비를 보면서 만족을 하면서 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우디 A7 55 TFSI-E라는 모델의 아쉬운 점, 단점은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저도 A7 55 TFSI 모델 타봤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확실히 그 모델 6기통 가솔린을 사용하는 아우디 A7이랑은 좀 다릅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확실히 회생제동이 개입할 때 느껴지는 약간의 이질감, 그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A7 55 TFSI를 타본 입장에서는 그 이질감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델을 안 타보고 바로 이 모델을 처음 타보면 크게 이상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모델을 몇 번 타봤고 A7도 타봤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확실히 순수 가솔린 모델, 순수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느껴지는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이건 아우디 A6를 타셨던 분들, A7을 타셨던 분들 똑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PHEV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의 브레이크 담력이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PHEV 차량의 특성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한번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단점 혹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 아우디 A7의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방금 엄청 멋있다고 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디자인 자체는 엄청 멋있죠. 그런데 아우디 A7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형 느낌은 없어요. 사실 이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차 자체가 주는 새로움, 와 신차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우디 A7이라는 모델,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인 모델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우디 A7이고 뭐 아우디 R8 같은 모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들인데, 이 아우디 7 자체만 보면 디자인이 참 멋져요. 그런데 워낙 좀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다 보니까 신선함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우디 A7 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오래돼서 좀 그래 라는 생각만 없으시다면 충분히 만족하면서 타실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출시한 지가 한참 됐지만 전혀 올드하다거나 조금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3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브랜드의 모델들과 비교하더라도 그렇게 구식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속도로니까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꿔보고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쭉 밟아볼게요. 이 367마력 토크 51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아우디는 제가 A6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주행 안정성이 진짜 미친 브랜드예요. 와, 지금 순식간에 속도를 100 이상으로 올렸거든요. 100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로 방금 주행을 했는데 100km랑 거의 주행 안정성이 큰 차이가 없어요. 와, 특히나 A7은 A6보다도 더 무게중심이 낮잖아요. 더 낮고 넓기 때문에 와, 방금 좀 고속으로 달렸는데 와, 진짜 고속이란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와, 이게 또 아우디 A7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죠. 그리고 이 밑에 배터리까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더 낮춰줘서 더욱더 안정감 있는 고속주행 능력을 만들어준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우디 A7 6기통 가솔린 모델보다는 200kg 정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지긴 했지만 그만큼 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면을 눌러준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PHEV 모델이 되면서 트렁크 용량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이걸 단점으로 넣으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배터리 탑재로 인해서 이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내연기관 모델보다. 그래서 트렁크 용량에서 약간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의 PHEV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아우디 A7만의 단점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가 좀 없어졌으니까 패들 시프트 이용해서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와, 미쳤다. 오, 2.0인데 이렇게 빠르다니. 와, 역시 아우디도 운전의 재미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PHEV에 와서도 와, 미쳤다. 와, 뭐 배기 사운드나 이런 게 나진 않지만 일단 절대적으로 뭐 전기차만큼의 그런 빠른 가속도는 아니지만 저는 전기차의 가속도보다 이런 가속도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션이 에스트로닉이 들어가 있어요. 팁트로닉이 아니라, 이제 아우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에스트로닉과 팁트로닉이 있는데, 에스트로닉은 DCT라고 보시면 되고 팁트로닉은 자동 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트로닉을 좋아하긴 합니다. 에스트로닉이 반응이 훨씬 빠르고 이렇게 민첩한 변속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아우디의 DCT 진짜 좋아하는데, 이 조합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션은 진짜 전혀 궁투다라는 느낌은 없고 이거 물건이네, 물건. 와, 이건 효율도 잡고 운전의 재미도 잡고 출력도 잡고 다 잡은 모델입니다. 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래서 모드를 다시 좀 얌전하게 바꿔볼게요. 승차감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에어서스는 아닙니다. 에어서스는 안 들어가 있어요. A7 같은 경우에 에어서스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차감 부분에서 막 엄청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스포티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좀 탄탄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저는 A7에는 그런 서스펜션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막 폭신폭신한 승차감보다는 이 A7 외관에서 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 이 차는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딱 걸맞는 승차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옵션, 뭐 열선 통풍, 열선 핸들,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반자율 주행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적용돼 있고, 썬루프 적용돼 있고, 그리고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적용돼 있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S라인이라고 하고, 뭐 BMW에서는 M 스포츠, 벤츠에서는 AMG 라인이라고 하는 좀 더 외관에서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블랙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S라인 패키지에 블랙 패키지까지 기본이에요. 블랙 패키지가 뭐냐면 이 전면부에서는 프론트 범퍼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릴 이런 부분들이 다 블랙으로 처리가 되고, 이 윈도우 몰딩 부분 블랙, 사이드 미러 커버 블랙, 그리고 리어 범퍼까지도 싹 다 블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멋있습니다. A7 외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A7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테리어는 아우디 A6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뭐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진 않았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A6랑 똑같아요. 뭐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A6와 뭐 하위 호환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죠. A7에서 확실히 A6랑 급 차이를 두려고 했지만 인테리어는 A6야. 그리고 서라운드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옵션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우디에서 새롭게 출시한 A7 PHEV, 정확한 네임은 A7 55 TFSI E 모델입니다. 당연히 쿼트로 4륜구동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직접 타보니까 PHEV가 가져야 되는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통 PHEV 차량들을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한 차량들이 많거든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 효율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 있고, 아니면 완전한 스포츠성, 이 출력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출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출력적인 부분, 스포츠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브랜드가 있는데,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 가솔린 엔진을 넣음으로써 3.0보다는 뭐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유류비 부분,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을 챙겼고, 그리고 1회 충전으로 47km를 갈 수 있다라는 결코 적지 않은 거리거든요. 47km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겼다. 배터리 용량을 적절히 넣음으로써 47km라는 주행거리를 만들어냈고, 실제로 또 출력, 힘을 좀 내보니까 367마력, 토크 51이라는 출력이 온전하게 좀 A7을 밀어주는 느낌이 나서 운전하는 재미까지, 그리고 에스트로닉 변속기까지 들어가서 패드 시프트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운전의 재미까지 챙겼다. 지금도 연비가 18.2예요. 18.2. 아까 막 패드 시프트 쓰고 이랬잖아요. 막 엑셀 밟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출시된 지가 오래되긴 했기 때문에 신선함은 부족해요. 신선함은 부족하지만 또 여전히 멋지고 여전히 아름다운 모델이기 때문에 나는 전기차로 가긴 좀 그렇다, 최근에 출시된 전기차 디자인들의 흥미를 못 느낀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이 아우디 A7 55 TFSI 이 모델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이 차 관심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아우디 위본모터스 안양전시장 김동현 대리님께 연락해보시면은 기존 A7 못지않게 현재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도 위본모터스 안양전시장 시승 차량이에요. 김동현 대리님께 전화해서 이 차량 시승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시승도 가능하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기에 이어서요. 다음 편으로는 아우디 A7 55 TFSI E 모델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실내 공간 옵션, 기능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